안녕하세요. 요양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의성 척추염 남성분의 증상과 우리 한방 치료 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의성 척추염의 발병 과정을 오시는 강의성 척추염 환자분들에게 들어보면요, 어떤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초반에는 강의성 척추염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1년, 2년, 3, 4년 지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반복되는 통증, 이동하는 통증을 겪게 되면서 결국은 강의성 척추염 양성으로 확진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에는 강의성 척추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환자분의 어떤 과정을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아파서 허리 쪽 치료를 받았죠, 병원에서. 그러나 이때는 강의성 척추염인지 모르는 거예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의 많은 경우가 허리 디스크나 요통 진단받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에요. 강의성 척추염의 증상이 허리 쪽으로 나오신 분들, 천장관절 쪽으로 나타나신 분들은 이렇게 디스크나 요통, 엉치 쪽의 통증으로 나타나면서 허리 요통 디스크 쪽으로 진단받고 치료하게 된 거죠. 허리가 그래서 좀 좋아졌어요. 이렇게 좋아지면은, 치료해서 좋아지면은 강의성 척추염인지 모르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난 다음에 발등이 붓기 시작하다. 이 발등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발등이 붓는 경우가 있고요, 강직성 척추염에서도 발등이 붓는 경우가 있어요. 강직성 척추염인데 허리 엉치 쪽은 아무런 증상이 없고 발등만 붓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중에서 무릎만 붓는 분들이 있고요, 아킬레스건만 붓는 분들도 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서 반드시 허리가 아픈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등만 부었을 때도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도 있고 강직성 척추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족부 전문병원을 갔죠, 발이 아프시니까. 한의원도 가고 정형외과 치료 후에 발등이 또 나아졌어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니까 일단 좋아지는 거예요, 족부병원에서. 그래서 또 넘어갔고,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가 아팠다가 발등이 아팠다가, 이때까지는 강의성 척추염인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도 발등이 다시 아프기 시작한다. 재발하는 거예요. 강의성 척추염일 때는 이렇게 발등이 아프다가 가라앉았다가 치료하면 좀 좋아졌으니까 좀 지내보다가 또 그 다음에 아파지고, 아킬레스건이 괜찮은 듯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아파지고, 무릎이 좀 치료받으니까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무릎이 아파지고,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지 않고 재발하는 것이 강의성 척추염 환자분들 초반의 패턴입니다. 이번에는 발등 치료도 잘 낫지 않았다. 이번에는 발등이 이전처럼 치료했는데도 잘 낫지 않으니까 뭔가가 심각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고, 병원에 갔더니 재발성 류마티즘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를 받던 중에 근데 체중이 또 갑자기 감소했다. 강직성 척추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체중이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모성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분들은 몸 상태가 상당히 약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 소모성 체중 감소 상태에 접어든 자가면역 질환이다. 혈액 검사를 다시 하고 류마티스는 아닌 걸로 진단받았고, 또다시 발등 통증이 그 다음에 재발했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결국은 HLA-B27 양성, HLA-B27 양성, 강성 척추염 유전자가 양성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서 비로소 강성 척추염 진단을 받게 되면서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저와 함께 강성 척추염 이별약을 시작하셨는데, 한방치료, 한의학적 강성 척추염 항체 조절 치료하면서 식이요법을 했는데, 이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식단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두부, 현미, 콩, 호박, 열무, 현미, 미숫가루나 감자, 사과, 견과류, 순두부, 현미밥, 갈치두부, 열무, 바나나, 수박,
최대한 자연적인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없이, 밀가루 종류 음식 없이 자연적인 한식 위주의 좋은 식단으로 잘 관리를 하면서 수개월 이제 강희성 척추염 이별령을 하셨고, 이분이 저와 함께 강희성 척추염 항체 조절하는 한약 복용하면서 지금처럼 식이요법을 했더니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스테로이드를 한 알에서 반알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5개월 만에 스테로이드를 줄여서 자신감도 생기고 의지가 더 강해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고, 한 달 뒤에도 지금처럼 유지되면 나머지 스테로이드 반알도 끊자고 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이분 사례를 보면은 강희성 척추염 환자분들이 초반에 첫 해, 두 해, 세 해 강희성 척추염 진단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강직성 척추염 항체 조절 한약을 복용하면서 식이요법을 병행했더니 스테로이드를 끊을 수가 있었다.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줄이기 힘들었던 스테로이드를 강희성 척추염 한약 치료와 식이요법 후에 끊을 수 있었고 줄일 수 있었고 염증치도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희성 척추염에서도 역시 식이요법이 중요하고, 강희성 척추염에 기존 약물로 반응이 없는 경우는 한의학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상 강희성 척추염 환자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